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방송 주요 세대 이슈와 진실입니다. 오늘은 KBS와 연관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시청자 거부운동에 기름을 부은 불공정방송 KBS라는 이런 타이틀을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엄경철의 심야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심야에 공영방송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을 담보해야만 되고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해 10월 27일 날 엄경철의 심야 토론에서는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로 두 사람씩 각자 의견이 다른 쌍방의 다른 패널들을 초대해서 격렬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금태섭 의원과 진중권 교수, 또 한쪽으로는 반대하는 이원주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님이 나와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차별금지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구나, 불합리한 면이 많구나 해서 오히려 시청자들은 내용을 몰랐다가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고 반대로 돌아섰고 우리 쪽을 지지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된 지 바로 보통은 논평이나 비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언론연대라는 곳에서 한 달의 시간을 두고 나서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인권 옹호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다. 10월 27일 날 방송되고 나서 딱 한 달이 지난 11월 27일 날 언론연대가 인권 옹호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공표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뒤늦게 한 달이나 지나서 이런 뒤늦은 논평이 나오고 성명이 나왔나? 의아하던 차에 마침 지난 12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엄경철의 심야 토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언론연대가 이 심야 토론에 공정성과 비례성이 어긋나지 않게 양쪽 패널 2명씩 나와서 격렬하게 토론해서 오히려 토론에 지고 나니까 분풀이와 화풀이를 하겠다고 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패널 5명이나 자그마치 5명이나 초청을 해서 일방적으로 자화자찬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이 방송을 본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을 달고 또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 기사를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토론이라는 방송의 격에 안 맞고 어떻게 토론 방송이라고 하면서 한쪽 입장만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5명이나 패널로 앉힐 수가 있느냐. 그리고 패널들의 수준도 너무 떨어져서 자화자찬하지 않나, 자기 정당을 지지하지 않나, 일방적으로 자기의 신념을 마치 진실이고 올바른 것인 것처럼 다수 시청자들로 하여금 당연히 자기가 믿는 방향으로 나와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독선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방청객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종걸이라는 무지개 행동, 그쪽에 친구 사이에 동성애자라고 스스로 커밍아웃했고 동성애 운동을 앞장서고 있는 이종걸 씨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패널로 나와서 또 난민 문제를 지지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만을 반영하고 투영시켰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공영방송, 국민의 시청률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공영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내보낼 수 있을까? 이건 지난 정권 같으면 경악할 일입니다. 어떻게 국민을 너무나 무시해서 얼만큼 자신이 있길래 어떠한 특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길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공영방송이 일방적으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러한 문제를 자신들의 일방적인 목적을 갖고서 달성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을 이용하는 그러한 한심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 나온 패널들은 금태섭 국회의원, 노혜경 시인,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미경 한국성폭력 상담소장, 손희정 문화평론가가 5명이 나왔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군부를 떼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들은 짜고 나온 것처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말을 받아서 또 덧붙이고 해서 시청자들이 맥을 놓고 넋을 놓고 그 방송을 보면 그냥 저게 맞는가 보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 사람이 다 지지하니까 휩쓸려 가도록 교묘하게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대단히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공영방송의 격에 맞지 않는 것이고 공정성에도 위배되고 토론방송이라는 자격조차 안 되는 삼류 저질 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항의 댓글을 달았고 또 많은 시청자들도 항의를 달고 그 샵 문자에다가 100원씩 내야 되는 그 샵 문자에다가 수도 없는 항의 문자를 퍼부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서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다시 보기 코너에서 보니까 화면이 갑자기 딱 블랙아웃이 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저작권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봤어요. 어떻게 됐냐?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항의해서 그런지 자신들이 봐도 이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런지 공영방송 KBS가 이 정도 방송 토론 프로그램밖에 내보낼 수 없다는 자책감이 들었든지 아니면 역풍을 맞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도 저도 정확한 내막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는 저렇게 화면이 사라진 상태에 있고 다시 보기 기능이 삭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청자들의 힘입니다. 깨어있는 시청자, 정확하게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시청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방송, 공영방송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정말로 바보같이 여기는 세뇌시키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던 것을 간파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나니까 뒤늦게 KBS에서 아차 싶었는지 저렇게 방송 다시 보기 기능을 차단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방송 이후로 자유인권 실천국민행동에서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규탄 성명서입니다. 편향적으로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KBS는 공영방송 타이틀을 떼라. 자,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공영방송이 어떻게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격분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상식선을 다 뭉개버리고 극도의 편파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해야만 했는지, 그것을 생방송으로 내보내는지를 갖고 너무나 격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워서 저한테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에서는 그날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영방송 KBS가 본분을 망각하고 노골적인 편파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낯뜨거운 엉터리 편파 방송을 내보내서 공영방송인지 의심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출연 패널의 극단적인 편향성, 또한 주제 선정의 의도성, 또한 인터뷰이와 발언 신청 방청자들의 선정에서 비상식적이고 노골적인 자기성을 드러냈기 때문인데 이는 시청자를 우롱한 처사입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실정과 동떨어진 외국의 사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비판한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으로 서둘러 제작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패널을 선정하거나 방청객을 선정하거나 주제를 선정하거나 모두가 다수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뻔뻔한 의도성을 보여줬습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나 체류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난민 심사를 탈락한 자들과 불법 체류자와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교묘하게 섞어서 혼동을 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외국인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들어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자, 또 합법적으로 노동 허가를 받고 노동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대한민국에서 허락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고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극도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외국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면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차별한다는 교묘한 논리를 펴서 일반 다수 국민들을 법감정을 혼란을 시키고 상식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상식적인 가치 판단 기준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방송이 교묘한 트릭을 쓴 것으로 보고 이러한 자기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노골적으로 소속 정당을 자랑하는 공영방송에 나와서 있을 수 없는 토론 프로에 나와서 있을 수도 없는 일방적인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수준 미달의 패널들의 위험수위 발언과 일방향으로 자신들의 진영의 논리만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노혜경 시인이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나 손희정 문화평론가 동일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토론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수준이 낮습니다. 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했던 공영방송이 그 비싼 국민의 돈을 걷어가서 결국 고작 만드는 것이 이 정도 질 낮은 방송밖에 못 만드냐에 대한 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토론방송 제작자와 기획자 모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편파 진행을 일삼은 엄경철 진행자, 김장환 기획, 김영철 책임 프로듀서, 김남광, 최성숙, 김가희 작가 3인, 김대혁, 조연출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샵 문자를 보냈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샵 문자 메시지가 제대로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샵 문자만 화면 하단에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불공정한 노출입니다. 아홉 번째로 토론방송에 노골적이고 편향적인 방청객을 선정하고 그들에게 발언 기회를 줘서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확한 정보,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방청객을 만일 마이크를 줬다면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마이크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엄경철의 심야 토론은 이러한 지금까지의 관행과 불문율을 다 무시하고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격을 떨어뜨린 엄경철 심야 토론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10번째로 무조건적으로 난민 수용은 선이고 조건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악이라는 이상한 도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엔 주권이 있는데 주권을 다 팽개치고 어떻게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해외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대단히 무서운 흉계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끔찍한 난민 폭동 사태를 겪고 무차별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인 메르켈 총리가 정권 연정을 하지 않으면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북유럽,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은 난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무슬림들로 인하여 내분 국내적으로 너무 심각한 안전망에 훼손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국민들이 심각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난민을 더 이상 예전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무조건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세계화 정책의 앵무새처럼 공영방송 KBS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아니라 다른 나라 공영방송처럼 유엔의 앞잡이 방송처럼 말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11번째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나팔수 역할을 자행했습니다. 12번째로 우리나라 난민 수용률이 난민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4%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금태섭 의원은 난민 수용률이 2%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난민 수용률은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을 해도 부결이 돼도 그 사람이 다시 재판에 제소를 해버리면 재판으로 가면 추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 기간 동안에 이 땅에 거주하는 생활비도 주고 숙식비도 제공하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들은 또 다른 직업을 가져서 대한민국에 와서 불법 체류하고 불법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난민 수용률이 85%라고 하는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KBS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 KBS는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엉터리 방송, 편파 방송을 일삼은 KBS가 어떻게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듯이 KBS가 수신료를 국민들로 하여금 다 정기료와 합산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KBS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편파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자율권을 독립성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KBS가 수신료 징수를 중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청료 거부운동에 기름을 부은 불공정방송 KBS는 공영방송 타이틀을 떼고 심히 국민들을 분노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이 사과를 하고 모든 관련 책임자들은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 뉴코리아 방송 주요셉의 이슈와 진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